자, 보겠습니다. 주 5번입니다.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형용사 형성 파생법은 크게 접두사에 의한 파생법과 접미사에 의한 파생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두사에 의한 파생법은 형용사 어근 앞에 뜻을 더하는 접사가 붙은 것이고, 즉 접두사가 붙고요. 접미사에 의한 파생법은 대체로 명사 어근 뒤에 어근의 품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접사가 붙은 것입니다. 즉 접미사가 붙으면 어근은 명사지만 품사는 형용사가 된답니다. 어근의 품사를 형용사로 바꾼대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접두사가 있고 이러한 접미사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시퍼렇다, 새롭다, 복되다 이러한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1번 선택지 볼게요. 자, 시퍼런의 접두사 시가 시퍼런 기본형 시퍼렇다. 그럼 시퍼렇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퍼렇다 형용사죠. 여기에 뭐가 붙었다? 시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었다. 이해됐지요? 그래서 시퍼렇다 결국 품사는 형용사. 자, 이렇게 봐지면 됩니다. 따라서 1번 선택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2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2번 선택지 새롭다. 새롭다 품사 형용사. 새롭다라는 단어는 새라고 하는 관형사에 뭐가 붙었다? 로비라고 하는 접미사가 붙었다. 그래서 어근의 품사는 새라고 하는 관형사, 그래서 접미사가 붙어서 형용사가 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접두사 새가 요 말이 틀렸어요. 새는 접두사가 아니라 관형사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 새 옷, 턴 옷 할 때 그 새, 그 다음 한번 복된 기본형 복되다. 품사는 형용사, 복이라고 하는 명사에 되라고 하는 접미사가 붙었다. 그래서 복되다 라는 형용사가 만들어진 거고요. 따라서 3번 선택지 맞는 말, 그 다음 4번 선택지 정답게는 접미사 답다에 명사 어근 뒤부터 형성된 말의 활용으로 니은에 해당하는 예이다. 볼게요. 기본형 정답다는 어디에 정이라고 하는 명사에 답이라고 하는 뭐가 붙었다? 접미사가 붙었다. 그래서 어근 명사가 접미사에 의해서 뭘로 바뀌었다? 형용사로 바뀌었다. 그 다음 사랑스럽다 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인데 어떻게 만들어지면 상이랑이라고 하는 명사에 뭐가 붙었다? 실업이라고 하는 접미사가 붙어서 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어근은 명사고요. 그래서 스럽이란 접미사가 붙어야 된 형용사가 바로 사랑스럽답니다. 자, 그 다음 36번 보기의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란 문제인데, 자, 이거는 지금 안긴 문장 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아는 문장의 종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 절을 다른 말로 안긴 문장이라고 불러요. 명사절은 미음, 기, 것, 물론 미음,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 관형절은 관형사형 어미, 니은, 리을, 는다으로 끝난 절. 부사절은 이, 개, 어서, 도록 이걸로 끝나면 부사절. 서술절은 절 전체가 서술의 기능을 할 때 서술절이 사용되었다라고 하고요. 인용절은 고나라고로 끝난 절을 인용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억. 봄이 어서 오기를 기다렸다에서 보면 안긴 문장 절을 찾으면 봄이 어서 오다 에 뭐가 붙었다? 기가 붙었다. 그래서 명사절. 근데 이 명사절은 문장 전체에서 무슨 역할?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을 한다. 물론 어서 오다에서 어서는 부사니까는 부사어에 해당한다. 이 정도로 봐주면 되고요. 그래서 1번 선택지. 기억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나는 그가 범인이 아니었음에 안도했다. 그가 범인이 아니다. 에 뭐가 붙었다? 그러면 무슨 절? 명사절. 거기에 뭐가 붙었다? 에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 그래서 전체 문장에서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2번 선택. 니은에는 서술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명사절, 즉 안긴 문장은 에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 때문에 부사어의 기능을 해요. 그래서 서술의 기능을 한다. 이 말이 잘못됐지요.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우유를 마신 아이가 마루에서 잠들었다. 우유를 마시다. 누가? 아이가.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요. 거기에 뭐가 붙었다? 니은이라고 하는 관형사의 어미. 그래서 관형절. 관형절은 문장 성분으로 관형어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4번 선택. 자, 디귿에는 3번 선택지 관형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 관형절이 있고요. 그 다음 디귿과 달리 기억에는 안긴 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습니다. 어서가 부사어고요. 그 다음 니은과 달리 디귿에는 주어가 생략된 주어 아이가 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 37번입니다. 보기는 중세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자료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잠깐 개념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주체 높인 선발음이 시하고 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모음조화 얘기하는 건데요. 양성모음은 아래아, 아, 오, 야, 유 이게 양성모음이고요. 으, 어, 우, 여, 유 이게 음성모음입니다. 자,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 중세국어에서 관형격 조사가 있는데 현대국어 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에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가 있고요. 얘는 유적명사, 양성모음 뒤에서 쓰이고요. 의라는 것은 유적명사, 음성모음 뒤에서 쓰이고요. 시옷은 무적명사나 존칭의 유적명사에서 쓰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적명사라는 건 사람, 동물 이외의 것들은 다 무적명사라고 불러요. 유적명사는 동물, 사람을 유적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서 보겠습니다. 자, 대응되는 거 밑줄 긋겠습니다. 금으로, 그 다음에 틈없게, 그 다음에 니라샨, 이르신, 양으로, 태자의, 거짓말을. 자, 이 정도 밑줄 긋고요. 볼게요. 금으로와 양아로를 통해 모음조화에 따라서 형태를 달리하는 부사격 조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으로, 양으로, 이거 둘 다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쵸? 그 형태가 다른 이유는 뭐다? 하나는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하나는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맞죠? 이거 모음 조화. 그 다음
을 통해 단어의 처음에 자음이 연속해서 올 수 있는 이걸 자음군이라고 그럽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니라샨을 통해서 주체인 수다를 높인다, 주체인 수다를 높인다. 요게 잘못됐죠. 니라샨, 즉 이르신, 수달이 말하기를 이르신, 그럼 수달한테 이른 건 누굴까요? 즉 태자입니다. 높임의 대상은 태자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 답이 3번. 그 다음 태자를 통해 시옷이 관형격 조사 알 수가 있죠. 현대어풀이 보면 태자의 라고 해서 관형격 조사 의로 풀이를 해놓은 거 보이고요. 그 다음 거짓말을 통해서 자음으로 끝나는 체온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돼 이어 적기를 했다. 이거 분철해 보면 거짓말 플러스 모았다 R이 붙은 거죠. 그래서 얘가 연철 표기, 즉 이어 적기를 하게 되면 거짓말 이렇게 되는 거죠. 리을이 뒤로 넘어가서. 그래서 5번 선택지도 맞는 말. 자, 그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표준 발음법 제5장에서는 음의 동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동화는 음운 변정 중에 동화라는 건 뭐에 속한다? 교체에 속한다. 대표적으로 기역, 디귿, 비읍, 비음, 니은, 미음 앞에서 각각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인 이응, 니은, 미음으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비음화와 비음화라는 거 있고요. 니은이 리을이 앞 또는 뒤에서 동일한 조음 위치 위인인 니을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유음화가 있다. 유음화가 있습니다. 예컨대 만물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고 비음화가 일어나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실내 뭐가 일어난다? 유음화가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유음화가 일어난다. 됐고요. 한편 동화를 일으키는 의문은 동화음, 동화음의 영향을 받는 의문은 비동화음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에서 동화음은 뭐다? 미음, 비동화음은 뭐다? 디귿. 그 다음 유마에서 동화음은 당연히 리을이고요. 비동화음 변한 건 니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만물 같은 경우에는 결국 뒤에 거의 영향으로 앞에 게 반한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거 뭐라 그런다? 역행동화라고 한다. 그 다음 실내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의 영향으로 뒤에 게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 우리가 뭐라 그런다? 선행동화라고 한다. 여기까지 볼게요. 그 다음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선행하는 동화음이 피동화음 앞에 있대요. 즉 얘가 뭐가 된다? 선행하는 동화래요. 다음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후행하는 동화음이 뒤에 있답니다. 동화음이 미음이 뒤에 있지요. 그래서 얘는 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 그리고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피동화음과 동화의 완전히 같아졌어요. 유음화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같아짐. 자, 피동화음이 동화음의 조음 위치나 조음화 같은 일부의 특성과 담는 동화로 나눌 수 있다. 얘는 완전히 실내 같은 경우 유음화 완전히 같아지는데 얘는 일부만 같아진다. 즉 좋은 방법은 같아요.
비음하니까 당연히 비음. 그런데 조음 위치는 다릅니다. 즉 미음은 무슨 소리? 입술. 니은은 잇몸.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예컨대 실내에서는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선행되어 피동화 완전히 같아지는 동화가 일어납니다. 그쵸? 완전히 같아져요. 근데 만물에서는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후행하며 즉 후행해요. 그래서 피동화음의 동화음이 좋은 방법만 같아요. 즉 비음이고 하지만 좋은 위치는 다릅니다. 그죠? 미음은 입술소리고 니은은 잇몸소리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은 로마자 표기법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 특징적으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요겁니다. 리을, 리을은 LL로 적는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가와 나를 참고해 보기 A2를 로마자로 표기를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A 볼게요. 대관령. 종성 위치에서 유음화가 일어났고요. 니은이 리을로 됐으니까 대관령으로 발음되어 대관령하고 여기 장음 표시 있잖아요. 로마자에서는 장음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음 표기한 게 잘못됐고요. 그 다음 B 초성 위치에서 B 보면 백마 하고서 기억이 어디에 있다? 종성에 있습니다. 종성 위치에서 일어났지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고요. 초성 위치 요 말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3번 C 별내 초성 위치에서 즉 니은이 리을로 되는 유마 초성 위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별내로 발음 등으로 별내 하고서 리을 됐으니까는 당연히 L 이렇게 표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다음 4번 D가 뭐게요? 삼몽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삼몽묘 그쵸? 그러면 초성 위치와 종성 위치인가요? 삽 비읍이 미음 낸 거 종성이고요. 목에서 기억이 이응된 거 다 종성 위치죠. 그래서 초성 위치와 요 말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 초성 위치와 종성 위치에서 유음화가 있다. 물난리로 발음되므로 물난리 하고서 알로 표기했잖아요. 즉 여기 리을이 된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잘못됐습니다. 뭘로 표기해야 된다? LL. 그래서 답이 3번. 자, 그 다음 A를 바탕으로 보기에서 일어나는 동화의 양상을 분석할 때 기억이란 건 뭐냐면 동화음이 후행했다는 얘기잖아요. 뒤에 있다는 얘기. 그러면 뭐가 바뀐다? 앞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완전히 같아지는 거. 이걸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곤란, 유망. 뭐가 바뀌었습니까? 앞에 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국민, 뭐다, 비음아. 그쵸? 이거 비음아 상관 없고요. 완전히 같아지는 건 유음하니까. 그 다음 음내 당연히 뭐다, 비음아. 인문, 비음아. 그다음 칼날, 유음아.
자, 일단 이렇게 봐주면, 자, 그럼 볼게요. 곤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다? 리을 완전히 같아졌고요. 그 다음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국민 하고서 이응하고 미음이니까 완전히 같지 않고요. 그 다음 음내 비음화 해가지고 뭐가 바뀌었다? 앞에 게 바뀌었죠? 됐나요? 그리고 음내 하고서 이거는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 인문 어떤 게 바뀌었다? 앞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같아요. 그 다음 칼날, 유마 이거는 앞이 바뀌었나요? 그렇지는 않죠. 됐죠? 따라서 앞이 바뀌고 완전히 같아진 것은 곤란하고 인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